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는 이전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뭐냐를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정상 참작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저렇게 형을 무겁게 구형을 했지만 네. 법원이 국민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포괄적으로 좀 본다면은 저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나경원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선진화법을 어겨서 몸을 써서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제일 높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좀 해달라 부탁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이걸 알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법의 정의 자체가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저는 더 검찰의 입장에서는 괘씸했을 거예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나경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어제 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굉장히 저희 언론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많이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5년 8개월이 넘었죠. 근데 그때의 그 사건이 어제 드디어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는 건데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 충돌 때의 모습,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패스트 트랙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 저기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냐 마냐 그리고 당시에 이 비례대표, 연동제 비례대표 그 사안을 두고서 여야가 굉장히 크게 대립을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안 태운다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갔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5년 8개월, 사실 오히려 한 6년 전의 이 일이다라는 건데 근데 그 1심이 어제 이제 결심 공판, 검찰이 몇 년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검찰이 몇 년을 구형을 했느냐? 근데 당시에 대표였었던 황교안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리고 이만희 당시 원내 부대표는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 원, 그리고 김정재 당시 원내 부대표 징역 10월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송원석 당시 역시 원내 부대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 윤한홍, 이철규 각각 징역 6개월의 벌금, 그리고 이철규 의원 벌금 300만 원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다 현역이에요. 다 황교안 당시 대표만 빼고 지금 여기는 다 현역이다. 인데 사실 여기보다 좀 더 검찰이 낮게 구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냐 볼까요? 이은재 전 의원, 그때는 의원이었었죠. 징역 10개월.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징역 10월, 강효상 전 의원 징역 6월에 벌금 500만 원, 곽상도 전 의원 벌금 500, 김성태 전 의원 벌금 300.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도 좀 낮아요. 이게 현역이 아니어서 낮게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창근 의원님 또 그때 열심히 싸워서 여지까지 또 현역을 또 유지를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열심히 싸워서 뭐 현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지역구의 문제인 거고요. 결국은 근데 핵심은 이거죠. 당시의 충돌을 우리가 회상한다면은 결국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는 건데 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은 26명이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회의를 방해했다. 그것 때문에 더 가중한 형을 구형받았는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는 이전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뭐냐를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정상 참작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저렇게 형을 무겁게 구형을 했지만 네. 법원이 국민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포괄적으로 좀 본다면은 저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달에 판결이 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상 참작은 돼야 된다.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검찰의 구형량은 상당히 좀 클 수 있지만 하지만 정상 참작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만 아까 저희 그 현역 저희 약간 상대적으로 구형량이 좀 컸던 당시에 대표와 원내대표 단들을 지금 보면 지금 전부 다 현역이에요. 현역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요번이 이제 오는 11월에 나오는 게 1심 선고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심,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공직선거법, 국회법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이 국회 선진화법, 여기 좀 잘못 나왔네. 공직선거법 19조와 이 국회 선진화법, 이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9조와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이 국회 선진화법 여기 좀 별개로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봐야 될 것. 19조와 166조 요거 두 개를 봤을 때 합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좀 잘못돼 있긴 한데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요지는 이거예요. 네, 요지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일단 지금 아까 구형 받은 거에서 절반씩만 받는다고 쳐도 실형인 건데 그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 이 뭐 법사위원장, 육선 법사위원장도 있고 다 현역 의원들 지금 6, 7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괜찮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률 앞에서는 그 누구도 네. 다 그 엄격하게 재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등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의 의원들에 대한 선진화법 위반이 6년 5개월 만입니다. 재선을 할 만큼의 시간을 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선진화법은 요지가 뭐냐면 몸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싸워라. 네. 근데 몸을 썼어요. 몸을 써서 저 선진화법을 위반한 거를 법원이 이제 6년 5개월 만에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뭐 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선에 개입하려고 그 벌금형에 가까울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그 수십만 장에 대한 재판 기록을 며칠 만에 읽고 그거를 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런 법원이 지금 이 선진화법을 어긴 이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6년 5개월을 끌었어요. 이게 법원이 형평성에 맞는 지금 사법행정을 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하는 거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의인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선진화법을 어겨서 몸을 써서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제일 높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좀 해달라 부탁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이걸 알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법의 정의 자체가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저는 더 검찰의 입장에서는 괘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 구형 자체는 더 높게 구형할 수 있었으나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현역 의원님을 고려해서 2년을 구형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의원들이든 뭐 누구든 간에 고위공직자든 법률의 잣대는 항상 일반인과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6년 5개월 만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냐. 법은 모두한테 공평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지금 가장 높게 지금 나왔어요. 징역 2년의 구형이 나왔고 물론 이 구형대로 선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죠. 통상은 구형보다 좀 낮게 선고가 나는데 이창근 의원님.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럼 선거에 10년간 못 나갈 수 있다는 건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제 5선 의원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도 있는 대선 주자였었기도 했고요. 대선에도 나올 수 있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은 인재인 건데 지금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중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냐 벌금 500만 원이냐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그 이면에는 벌금 500만 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은 또 유지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면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또 의원직도 박탈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정권이 3번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돼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판결 1심을 앞두고 있는데 정권의 영향력이 절대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에 평등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비록 10명이 연루됐지만 민주당 의원도 일부 의원은 회의 방해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동일한 그런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형은 아직 안 나왔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구형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동일하게 구형이 된다면 일단 국민들이 동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권의 영향을 받은 구형과 재판이다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짧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민주당 의원들을 지금 이제 같이 국민의힘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게 몸을 썼던 아주 격렬하게 썼던 것들은 영상에도 봤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어떤 그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선상에서 놓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